안녕하세요. 힐링 극장입니다. 라면. 나이 들수록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셨죠? 아마 대부분 라면이 몸에 좋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라면에 대한 오해가 싹 풀릴 거예요. 그럼 오늘의 힐링 극장 문을 김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김정호입니다. 저는 자타공인 라면 마니아입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라면을 먹어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라면 없이 못 살지. 라고 놀릴 정도였죠.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라면 좀 그만 드세요. 건강 다 버려요. 딸이 이렇게 잔소리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속으로 이젠 라면 끊어야 하나?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르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래보다 아주 좋으세요. 식습관 관리 잘하셨나 봅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박사님, 저 사실 라면을 밥처럼 먹고 삽니다만. 의사 선생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라면을요? 거의 매일요? 그렇습니다. 라면을 즐겨 먹었는데도 저는 제 나이치고 꽤 건강한 편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라면은 알고 먹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라면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면이 방부제 덩어리라고요? 천만의 말씀. 라면 봉지에 유통기한 6개월 이런 글씨 보면 왠지 방부제가 엄청 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면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음식이 상하는 이유는 미생물 때문입니다.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미생물이 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보통 수분 함량이 12% 이상은 되어야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쌀이나 밀가루를 방부제 없이도 오래 두고 먹잖아요. 수분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라면도 똑같아요. 면을 바싹 튀겨서 수분을 확 낮춰버립니다. 거의 과자처럼 말리는 거죠. 라면 면의 수분 함량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썩는 기준인 12%에 한참 못 미치니까 굳이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말랭이 만들어서 장독대에 넣어두시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이건 1년은 먹는다 하셨잖아요. 물기만 없애면 음식이 오래 가는 거 옛날 어른들의 지혜죠. 라면이 오래 가는 건 건조의 힘입니다. 방부제 덕이 아니죠. 다만 하나 조심하실 점. 라면 봉지 한번 뜯으면 되도록 빨리 드세요. 공기 중 습기를 빨아들여서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뜯었다가 한 달 뒤에 먹었는데 배탈 났던 적 있어요. 자, 첫 번째 진실. 라면에 방부제는 없다. 꼭 기억하세요. 화학 조미료 범벅이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라면 스프 하면 화학 조미료 떠올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스프 넣으면서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이게 다 MSG 덩어리일 텐데. 그런데 이것도 오해였습니다. 요즘 라면 스프에는 합성 MSG가 거의 안 들어가요. 오히려 멸치, 다시마 같은 천연 재료로 우린 국물 맛이 기본입니다. 라면 봉지 뒷면을 보시면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표시를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라면은 아예 NO MSG라고 크게 써놨죠. 제조사들이 이미 합성 조미료를 빼고 자연 재료로 맛을 내고 있거든요. 멸치나 다시마, 표고버섯에도 천연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라면 스프의 90% 이상은 이런 천연 성분으로 맛을 냅니다.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전부 안 씁니다. 딱 3분의 2만 넣어요. 대신 집에 있는 다시마 육수나 마늘을 더 넣어서 간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짠맛도 줄이고 제 입맛에 딱이거든요. 라면 스프는 멸치, 다시마, 양파,
마늘, 고춧가루, 소금, 간장 이것저것 달여낸 가루 한 봉지인 셈입니다. 물론 나트륨은 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를 3분의 2만 넣고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하지만 라면 국물은 화학물질 덩어리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영양 불균형? 의외로 균형 잡힌 음식? 라면만 먹으면 영양적으로 엉망이다 이것도 흔한 오해죠. 탄수화물 덩어리에 지방 범벅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아내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밥 대신 라면만 먹으니 단백질이 부족하고 야채도 안 먹으니 맨날 피곤하지. 그런데요. 제가 라면 30년 먹고도 멀쩡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면의 영양소 비율이 우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면요. 하루 에너지 중에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가 이상적이래요. 그럼 라면은 어떨까요? 신라면 기준으로 탄수화물 61.8%, 단백질 8.6%, 지방 29.6%입니다. 어떠세요? 정부 권장 범위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 사실 알고 깜짝 놀랐어요. 라면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네? 지방은 생각보다 높지 않네? 칼로리로 따지면 라면 한 그릇이 약 500칼로리 전후예요. 설렁탕이나 비빔밥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일본 니신 식품에서 연구했는데 농심 신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영양 구성 비율이 비빔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요. 비빔밥이면 대표적인 건강식이잖아요. 물론 라면만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라면도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다는 거예요. 비빔밥에도 고기나 달걀 얹고 김치 먹듯이 라면 드실 때도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 이미 실천하고 계시죠? 라면 끓일 때 달걀 하나 톡 깨뜨리고 파 송송 썰어 넣고 김치 꺼내서 같이 드시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큰 틀에서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소나 부재료로 보충하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멀리하라고 하죠. 짜고 자극적이니 혈압 올라, 위에 부담돼 라면서요. 저도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귀에 못 박히게 들었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라면을 잘 활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백질 보충이에요. 근감소증 들어보셨죠? 50대 이후로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서서히 빠져요. 예전엔 가볍던 물건이 무거워지고 허벅지 힘이 약해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거.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매 끼니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젊을 때보다 근육 합성이 잘 안 되니까. 노인은 일반 성인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치아가 불편하거나 입맛이 없어서 고기, 생선 섭취를 줄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라면이 좋은 보조식품이 될 수 있어요. 라면 국물에 달걀 하나 퐁당 넣어보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이 들었고 소화도 잘 돼요. 신라면 한 봉지에 단백질 10g 정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달걀 한 개 약 7g을 더하면 17g이죠. 60kg 노인의 한 끼 단백질 권장량이 20g 내외니까 훌륭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칼슘도 라면 한 그릇에 140mg 정도 있어요. 우유 큰 컵 반에서 3분의 2컵 분량이에요. 나이 드시면 뼈 건강 위해 칼슘 챙기셔야 하는데 라면에도 칼슘이 꽤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라면이 완전 건강식이라고 오해는 마세요.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라면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라면 끓일 때 반드시 달걀과 두부, 채소를 같이 넣어요.
순두부 반모 잘라서 넣으면 국물 맛이 순해지고 단백질도 늘어나죠. 대파랑 시금치도 쏭쏭 썰어 넣고요. 이렇게 먹으면 라면 한 그릇이 웬만한 국밥 부럽지 않은 든든한 영양식으로 변신합니다. 아, 중요한 거 하나 더. 운동 후에 먹는 라면 얘기예요. 조성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고강도 운동한 날 늦은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드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 후에 웬 라면? 이유는 간단했어요. 운동 후엔 탄수화물로 에너지 보충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래요.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운동 직후엔 훨씬 효율적인 연료라서요. 근육에 쌓인 글리코겐을 채우려면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한대요. 정 교수님 말씀이 라면도 괜찮다. 탄수화물만 맞춰주면 된다 하시면서 대신 렌틸콩을 추가해서 단백질을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 라면이 딱이야. 뜨끈한 국물의 면이라서 운동 후 입맛 돋구기도 좋고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요. 저도 등산 다녀온 날이나 집에서 운동한 날에는 라면 한 그릇 먹습니다. 몸이 노곤할 때는 그만한 게 없어요.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라면은 라면인데 하는 걱정이 남아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라면의 약점만 피하면 매일 먹어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고요. 가장 큰 건 짜게 먹지 않는 것과 기름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라면 드실 때 국물을 꼭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면과 건더기를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제로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이 1700에서 1800mg 이상인데 절반만 마시면 800에서 900mg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튀긴 면보다는 겉면이나 생면 타입을 선택하면 지방 섭취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제가 터득한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끓일 때 달걀 풀어 넣기. 라면에 달걀 하나만 넣어도 영양이 훨씬 좋아집니다. 부족하기 쉬운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손쉽게 보충하거든요. 저는 달걀을 풀지 않고 통째로 넣어서 반숙으로 익혀 먹어요. 노른자가 살짝 반쯤 익은 달걀을 국물에 터뜨려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흰자만 2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노른자에 많고 흰자는 순수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죠. 두 번째, 파, 채소 듬뿍 추가하기. 대파, 양파, 시금치, 청경채, 콩나물. 집에 있는 채소 뭐든지 한두 줌 넣어보세요. 채소를 넣으면 국물 맛이 시원해지고 단맛도 살짝 배어 훨씬 맛있어요. 영양적으로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칼륨을 보충하게 돼요. 저는 대파를 한 뼘 길이로 큼직하게 썰어 넣는데요. 파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라면에 탄수화물이 너무 급격히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줘요. 쉽게 말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준다는 거죠.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채소보다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 숨을 죽인 채소를 넣으면 소화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두부나 콩단백 활용하기. 고기 준비하기 힘들 때 두부나 콩단백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특히 순두부를 즐겨 넣어요. 한 봉지 들어있는 걸 반 정도 떠 넣으면 국물이 살짝 걸쭉해지면서 순두부찌개 비슷한 느낌이 나요. 순두부 100g이면 단백질 약 7g 정도를 공급해줘요. 우리 나이엔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든든하죠. 또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있어서 뼈 건강, 근육 기능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두부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두부 대신 콩나물도 훌륭하죠.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숙취 해소에도 좋고 무엇보다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있어 라면 먹는 재미를 더해줘요. 네 번째, 국물은 남기기. 앞서도 강조했지만 국물을 전부 다 드시는 건 피하세요. 라면의 나트륨은 거의 국물에 있습니다. 면과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나트륨이 1000mg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저도 예전엔 아까워서 국물을 끝까지 다 마셨는데 요새는 면 먹고 난 뒤에 그릇을 바로 치워요. 조금 아쉽긴 해도 건강을 위해 습관을 들이니 이젠 괜찮아요. 특히 혈압 높으신 분들은 국물은 금물입니다. 5번째, 스프 덜 넣고 내 입맛대로. 라면 스프를 한 봉지 다 넣어야 맛있다는 건 편견일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엔 남김없이 탈탈 털어 넣었지만 어느 날부터 3분의 2만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집간장 한 숟갈, 다진 마늘 조금, 후추 톡톡 이런 식으로 제 입맛에 맞게 보충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음식 조절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짠맛이 줄어드니 라면이 더 편안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스프를 절반 혹은 3분의 2만 넣고 끓여서 싱거우면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넣으면 얼큰한 맛이 살아나고 카레가루 조금 넣으면 색다른 카레라면이 돼요. 남겨둔 스프 봉지는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찌개나 볶음 요리할 때 살짝씩 활용해 보세요. 일종의 만능 육수 가루처럼 쓸 수 있어요. 6번째, 식초 한 스푼의 마법. 라면 드실 때 식초 넣어 보신 적이 있나요? 듣기엔 좀 이상해도 은근 별미예요. 특히 매운 라면에는 식초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맛이 한층 부드러워져요. 맛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나트륨 배출을 약간 도와주고 위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한 숟갈 넣어요. 단, 속 쓰림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한 작은 술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 라면 다 끓인 후 불을 끄기 직전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약간 두르는 방법이에요. 향긋한 기름 내음이 퍼지면서 국물 맛이 한층 깊어져요.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중장년 분들 혈관 건강에 좋아요. 단, 이 방법은 칼로리가 조금 높아진다는 점 유념하세요. 저는 티스푼으로 딱 3분의 1에서 절반 스푼, 한 2에서 3g 정도만 넣어요. 충분히 향은 살아나니까 그 정도면 돼요. 8번째, 튀긴 면 대신 겉면이나 생면. 요즘 마트 가보시면 겉면 또는 논프라이라고 표시된 라면이 많아요. 이건 면을 튀기지 않고 말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기름과 칼로리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신라면이라도 신라면 겉면은 한 봉지 열량이 350칼로리 정도로 일반 튀긴 신라면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겉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즐겨 먹어요. 또 메밀면이나 현미라면 같은 제품도 있는데요. 이런 건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장점이 있어요. 겉면은 끓일 때 면이 서로 들러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이 끓을 때 면을 펼쳐 넣고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겉면도 너무 오래 삶으면 퍼지니 표시된 시간 잘 지켜서 알맞게 조리하는 게 식감 유지의 비결입니다. 9번째, 영양 성분표 읽고 현명하게 고르기. 마지막 팁은 라면도 알고 사자는 거예요. 마트에서 라면 사실 때 영양 성분표를 꼭 보세요.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양이 쭉 적혀 있는데 그중 나트륨과 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체크하세요. 일반 라면은 나트륨 1600에서 1800mg인 게 많고 포화지방도 8에서 10g 이상인 게 많아요. 반면 저나트륨 제품들은 나트륨이 1300mg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겉면 제품들은 포화지방이 2에서 3g밖에 안 되기도 해요. 그런 숫자를 비교해서 가능하면 덜 짠 라면, 덜 기름진 라면을 골라보세요. 또 성분표에 첨가물도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야채 추출물, 다시마 분말, 표고 분말 등이 앞쪽에 적힌 라면은 그런 자연 재료 맛이 강하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 라면 대 비빔면도 고민해서 골라요. 비빔면은 국물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줄고 채소 반찬이랑 같이 먹기 좋아서 여름철엔 비빔면도 애용합니다.
신제품 라면이 너무 맵거나 자극적일까 걱정될 땐 유튜브 리뷰나 커뮤니티 후기를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시식 리뷰를 올려주시니 내 입맛에 맞을지 미리 참고할 수 있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겪은 작은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앞에서 제 딸이 제가 라면 즐겨 먹는 걸 무척 걱정했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엔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빠, 지난번에 가르쳐준 두부김치 라면 또 해줘요. 그게 왠지 속이 편하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딸내미가 오히려 저한테 라면 레시피를 배워가는 거 있죠. 예전에 저 몰래 라면 봉지 숨기고 그랬던 애인데 이젠 주말에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며 웃곤 합니다. 라면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까이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줄이야 참 인생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라면에는 방부제가 없습니다. 면을 튀겨 건조시키는 방식 덕분에 첨가물 없이도 오래 보존되는 안전한 식품이에요. 둘째, 라면 스프는 화학 조미료 덩어리가 아니라 다시마, 멸치 등 천연 육수의 농축판입니다. 나트륨만 조절해서 드시면 큰 문제 없어요. 셋째, 라면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 비율은 의외로 권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치, 채소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손색 없어요. 넷째, 시니어에겐 단백질이 중요한데요. 라면의 달걀 조합이 이를 꽤 충당해줍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B도 얻을 수 있어서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라면은 알고 먹으면 절대 건강을 해치는 악당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겠죠. 라면도 하루 세 끼 그것만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양한 식단 속에서 맛과 영양을 보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어르신은 라면을 인생의 소확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이제는 라면 드실 때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행복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가족들 걱정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이것저것 참아야 한다는 말에 지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작은 행복들 알고 잘 챙겨 먹으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소소한 기쁨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오늘처럼 공감 가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라면 끓이는 꿀팁이나 가족들과의 따뜻한 에피소드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힐링극장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힐링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면 드시러 가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